분한보가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한보 이름하여 분한보 트젠남. 트젠남이죠? 실질적인 시즌 3죠. 네. 네. 실질적인 시즌 3죠.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트젠남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트젠남인지? 트랜스퍼 마크를 전부 읽어주는 남자죠. 그래서 트젠남이다. 이제 유튜브 채널로 따지면 이제 유익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페미니남의 대명사 유익남님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맞서 좀 강력하게 좀 이 마스쿨린함을 좀 그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트젠남이라는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다시 사실상 전청조죠. 트젠남. 네. 아니 저희가 사실 그 분데스리가 프리뷰 리뷰 이 컨셉으로 이 팟캐스트랑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컨텐츠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니즈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유니크하고 어센틱한 컨텐츠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제 유럽 축구의 그 정수죠, 정수. 트랜스퍼마크트는 사실 그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 대한 뭐 시장 가치라든지 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해 놓은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스포츠 기사들이 이 트랜스퍼마크트를 인용을 해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아예 그 중간 마진 없애고 우리가 바로 디렉트 유통을 해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이 트젠남을 만들게 됐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유익남이 있다면은 이제 똑같은 소리 하네. 팟캐스트계에는 이제 트젠남이 있는 거죠. 페미니남을 버리고 좀 마스쿨린하게 가자. 전청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그 경기의 프리뷰 리뷰는 조금 줄이고 오히려 이제 진짜 실제로 현지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들이 뭐냐. 카터펠른이죠, 카터펠. 네. 가장 뜨거운 감자들이 무엇이냐를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추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랜스퍼마크 독일 공홈에 가면은 이제 가장 인기 많은 기사들을 이렇게 추려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보고 탑 8,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사 저희가 딱 그 중에서 괜찮은 걸로 골라가지고 청취자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분데스리가 이제 12라운드 이제 매 라운드 프리뷰를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형태로 이제 포맷을 한번 다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트젠남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 뭐죠?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제 썸네일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이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그 고인물이죠? 네. 분데스리가의 고인물 중 썩은 물 막스 크루제죠. 이 대단한 선수죠. 사실 그 한때 분데스리가를 굉장히 호령했던 선수인데 제가 이따가도 한번 기록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선수가 지금 현재 어딨냐? 그 이브리그 에스체 파더보네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계약 해지에 직면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 선수가 사실 그 올 시즌에 여름에 원래 무적자 신세였다가 이제 파더보른이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된 상황인데 5경기밖에 뛰지도 못하고 이제 계약이 사실 올 시즌 1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해지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네. 이제 지금 35살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그 시즌 시작을 하면서 2라운드에 그 오스나브릭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호조세를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근데 바로 햄스트링이 터졌죠. 햄스트링이 터지면서 근파열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목 부상 때문에 9월 이후에는 3경기밖에 이제 뛰지를 못했고 교체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브리그에서 뛰면서 좀 모티베이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선수가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더 이상 이제 자기 이름처럼 이제 항해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분데스리가에 더 이상 있기 싫다. 나는 새로운 무대. 그곳은 어디냐? 많은 그 뭐랄까요? 그 황혼에 있는 선수 커리어 황혼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가는 MLS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뭐 이제 공식적인 건 뜨진 않았는데 이미 팀 동료 선수들한테 왓츠앱으로 그동안 고마웠다. 근데 뭐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별 메시지를 이미 다 보내버렸다. 그래서 그 이제 파더본의 스포츠 이사장이죠. 스포츠 CEO 베버 대표가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미디어랑 얘기를 하면서 아직 뭐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스 크루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10년 중반에 네. 이제 멘셴글라드바흐와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브레멘까지 또 이제 거쳐오면서 어떻게 보면 독일 축구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 이 선수가 대단한 게 그 농구에 그 스탯 중에 더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손흥민 선수도 이제 더블을 한다고 되게 유명하죠. 그 이제 골이랑 어시스트를 두 자릿수 이상 이제 기록을 하는 거를 이제 보통 더블이라고 축구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 선수가 2009년 쌍파울리에서 데뷔를 해서 2000 몇 년도까지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계속 매 시즌 10골, 10어시스트는 무조건 해줬던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가 단순히 이제 득점력뿐만 아니라 어시스트까지 하는 그런 최고의 공격수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멘셴글라드바흐, 그러니까 뭐 장파울리를 이제 거쳐서 프라이부르크를 거치고 이제 멘셴글라드바흐로 갔는데 멘셴글라드바흐 때 어떻게 보면 좀 만개했죠. 그쵸. 실력이 만개하고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면서 사실 살짝 꺾였었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브레멘으로 이적하면서 날개를 달아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이제 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에서 77경기를 뛰면서 24골, 2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두 시즌 뛰면서. 참 대단한 선수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35살인데 이 선수가 이제 파더본에서 지금 많이 의욕을 잃은 것 같고 그 MLS에서 인터 마이애미, 네, MLS에서 좀 더 화제를 좀 일으키고 싶은 그런 모습이다. 근데 저희가 마이애미 비치죠. 네, 저희가 그 예전에 저희 분한보 1기 때 그 막스 크루제 선수가 도박인가요? 도박 때문에 그 한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볼프스부르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볼부 시절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초콜릿 중독인가, 네. 아무튼 그 무슨 도박 중독인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막 그 체중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 한번 스캔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기억이 날 듯 말 듯 안 나네요. 네, 귀여운 네. 악동이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네. 지금, 저기 이제, 둑시 선수에 대한 네. 얘기인데요. 마빈 제가 이제 둑시죠? 뭐를 먼저 말씀드릴까 이제 하다가, 이제 브레멘의 마빈 둑시죠. 네. 이제 우리 TVN 해설자분들은 두쿠시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시고, 삼음절로. 두쿠시. 네. 네, 둑시죠, 둑시. 네. 둑시에 관한 얘기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러브콜을, 지금 제 썸네일에도 있듯이, call me back. If you love me, call me back. 이거를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빈 둑시 선수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나요? 지금 이제 노팅엄에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눈을 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 원래부터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마빈 둑시 같은 경우는 이번 A매치 브레이크 때, 처음으로 A대표팀의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독일이 요새 굉장한 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겔스만 경질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터키와 오스트리아에게 이제 연패를 당하는 동안에 네. 둑시가 그래도 교체로 이제 투입이 돼서 네. 팀은 졌으나 그래도 뭐 꽤 괜찮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고 네. 요거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그 빌트에서 이제 노팅엄이 조금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또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좀 내고를 이 언론을 통한 내고를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노팅엄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지금 12라운드가 끝났는데 네. 현재 지금 1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중하위권의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지금 노팅엄의 아무래도 센터포워드 중에 누구죠? 크리스 우드랑 네. 한 명이 아우니인가요? 아우니 네. 그 선수들이 있는데 두 명 다 이제 조금 뭐 이제 피지컬이 좋고 이제 키가 큰 어떻게 보면 좀 정통 타겟형 스트라이커이다 보니까 네. 이제 둑시 같이 좀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센터포워드가 좀 스타일이 좀 겹치고 근데 이제 둑시는 조금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주변 선수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공격수를 하나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브레멘 지금 현재 감독이죠. 클레멘 스프리츠 이슈 없다. 안 보낸다. 아니 우리 겨울이작 시장 이슈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은 문을 좀 열어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빈 둑시가 없어도 네. 우리는 겨울 이적 시장이 있기 때문에 노 이슈다. 가도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오픈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분한보 때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분데스리가 구단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사실 넉넉한 구단들이 그 기업을 얻고 있는 구단들이 아니면 많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처럼 아예 계속해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이제 뭐 스폰서십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팀들은 재정적으로 괜찮죠. 혹은 이제 뭐 라입지히나 뭐 이런 레드불 이런 기업에서 뒤를 봐주거나 바이어 레버쿠젠 이 거대 제약회사가 뒤에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구단 뒤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하지만 사실 뭐 베르더 브레멘 이런 기업 이런 구단들은 네. 사실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선수들이 나오면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클레멘스 프리츠는 우린 노 이슈 겨울 이적 시장 있다. 그래서 약간의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마빈 둑시 같은 경우는 9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30살이고 네. 지금 4시즌째 어떻게 보면은 두 자릿수 득점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부 리그 포함. 네. 2부 리그 포함 지난 시즌까지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난 시즌에도 34경기 출전해서 12골에 7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 시즌에는 11라운드까지 출전하면서 5골, 그다음에 어시스트 4개.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잘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른다면은 두 자릿수 어시스트까지 이제 더블을 기록을 하는 휠크룩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지난 시즌에 요 12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 브레멘의 16골로 휠크룩이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예년에 비해서는 16골이라는 게 득점왕 숫자로는 굉장히 적은 골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득점왕을 배출한 팀에서 같이 이 포워드를 보고 있는 선수가 12골이나 넣었다는 거는 둑시도 휠크룩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골 감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둑시가 돌문 유스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문 2군에서 이제 드리테리가로 데뷔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전임엔 태클을 탔어요. 파더본, 장파울리도 갔고 홀슈타인도 갔고 뒤셀도프도 가고 하노버도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매 시즌 이제 팀을 이제 갈아타면서 온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브레멘에서 어찌됐든 잘 정착을 했고 지금 브레멘에서는 현지 언론에서는 최소 이제 100억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100억인 거고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세 자릿수의 이적료고 네. 이제 이 현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더블 디짓 밀리언 유로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 100만 유로.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유로, 1000만 유로. 1000만 유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지금 하나로는 뭐 한 130억 되겠죠. 그래서 10 밀리언 유로 정도를 지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브레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멘 같은 팀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선수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최근 이적한 필크룩도 13 밀리언 유로 그리고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클로제 같은 선수도 브레멘에서 이적을 하면서 큰 돈을 안겨줬고 뭐 메스트 웨질, 델라니, 디에고 이런 선수들로 브레멘이 좀 재미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내고에 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 정도 폼을 유지하고 있으면 노팅엄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의 중위권 팀들에서도 많이 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 마빈 둑시 아주 주목해 볼 만한 선수입니다. 제가 이 이적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두 번째 뉴스는 이어집니다. 마빈 둑시 선수가 사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독일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게 됐었죠. 그래서 사실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 2연전에서 둘 다 패하게 되면서 이게 독일 대표팀 역사상 거의 아주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일단 2대0으로 패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유로 24 개막전을 이제 7개월을 앞뒀는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이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레로이 사네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은베네 선수의 이제 얼굴을 필립 은베메죠? 네. 은베네의 얼굴을 가격을 해버리면서 그대로 레드카드를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이 경기에 나서지 못한, 그러니까 퇴장당한 것도 문제긴 한데 이후에 이제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유로 24 대회 준비가 굉장히 그 이제 난항을 겪게 될 예정이다. 독일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분데스리가의 수혜를 많이 받는 그런 이제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쵸? 이번에 오스트리아 이제 득점을 한 선수를 보면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이제 마셀 자비처 선수가 전반에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이제 라입치히에서 지금 뛰고 있는 지금 올모의 자리를 톡톡히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바움가르트너 선수가 이제 쐐기골 넣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라든지 월드컵 앞두고 이 연말에 열리는 이 국가대항전에서 2연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독일이 지금까지 역사상. 그래가지고 이제 연휴 뭐 지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3월에 다시 또 이게 국가대항전이 펼쳐질 텐데, 그때 가서 이제 좀 분위기 쇄신을 해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참 인연이라는 게, 이 나겔스만 감독이 어쨌든 독일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지만 반대로 이제 오스트리아 대표팀의 감독이 랄프 랑닉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호펜하임에 이제 나겔스만을 이제 데려왔던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죠. 프랑닉의 DNA를 이어받은 사람이 나겔스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했는데, 이제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청출어람이죠. 사실 독일은 더 발릴 뻔했는데 그 이제 대표팀 골키퍼 케빈 트랍 골키퍼가 프랑크푸르트 소속이죠. 케빈 트랍 골키퍼가 그쵸. 그래도 선방을 잘 해내면서 이제 참사를 막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독일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하는데, 나겔스만을 조금 집중 탐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지 기사의 이제 제목을 인용한다면 좆된 독일 유로에서 과연 괜찮을까? 조졌죠. 네, 네, 걔 조졌다. 꼴찌 아닙니까? 꼴찌. 기사 제목이 좆된 독일 유로에서 과연 괜찮을까? 과격한 제목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유로 예선이 종료가 됐죠. 네. 그래서 21개 팀이 본선에 이제 직행을 했고, 네. 그 나머지 이제 3개의 슬롯은 이제 13팀인가요? 3개조로 나눠가지고 5팀, 4팀, 4팀 이렇게 해가지고 조 1위가 이제 그 남은 3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챔스나 뭐 유로나 이런 큰 대회들 드로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드로우의 팟이 얼마 전에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독일은 뭐 개최국이다 보니까 팟 1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독일 대표팀 분위기가 사실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걸한테도 2대 3으로 졌고, 오스트리아에도 이제 0대 2로 지면서 가게스만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사실 나겔스만이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 초반부터 사실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페나임에서 완전 최연소 분데스리가 1부 감독을 하면서 26살인가 7살인가 29살 아니었네. 29살 당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이 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이후로 승승장구했는데, 지금 독일 언론에 엄청나게 이제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지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이제 조편성 유로에서 이제 다른 팟에 있는 이제 강팀들을 보자면은 최악의 경우의 수가 팟 2에서 덴마크, 팟 3에서 네덜란드, 팟 4에서 이태리.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회 4강 이상 진출한 팀들이거든요. 이태리는 우승을 했죠.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4강에 진출을 했고, 그래서 아니,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영어하는데 왜 이탈리아라고 안 하고 이태리라고 하세요? 네, 이태리. 네, 그래서 지금 독일 국민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이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다. 근데 이제 나겔스만을 팬들이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나겔스만은 일단은 덤덤한 척 팬들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나겔스만이 사실 뭐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4경기에서. 네. 근데 이제 스쿼드에서는 큰 변화를 주고 있지를 않고 이제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좀 시험을 해보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감독들이 처음 부임을 하면 어찌됐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팀을 좀 꾸려야 되고 전술적으로도 이것저것 좀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팬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카이 하베르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측면 미드필더나 지금 이제 아스날에서는 그 웨데고르가 부상이어서 최전방에 설 때도 있는데 이런 이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의 성향을 가진 선수를 레프트백으로 썼단 말이죠. 그렇죠. 풀백으로 써버렸죠. 그 3백에서 그래서 이제 그쵸, 좌측 그렇죠. 네. 좌측에 그냥 이제 떨궈서 수비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겔스만은 물론 이거는 하베르츠가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으나 팬들 입장에서는 왜 잘 뛰는 자리가 있는데 굳이 저기다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조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좀 이제 반응이고 이제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나겔스만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한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쿨하게 넘어가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 나겔스만이 평가하는 지금 독일 대표팀의 상황은 경기 장악력이나 공격적인 부분은 아직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느리고 선수들이 약간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외로운 늑대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팀으로서 뭉치지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좀 엇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론 울프다. 그러면서 그 론 울프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거를 해결할 만한 뭐 비책이 자기는 지금은 없다. 솔직한 이제 심정을 토로했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보려는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는데 그 지금 독일 대표팀 단장이죠 루디 펠러. 네. 루디 펠러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꼬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 펠러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 중에 개꼰대거든요. 이게 독일 축구의 꼰대 진짜 리얼 꼰대 중에 한 명인데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전혀 독일다운 축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한마디를 딱 날립니다. 네. 근데 이제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에 이제 한지 플릭이 이제 대참사를 막 당하면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볼프스부르크에서 대참사를 당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나겔스만이 부임하기 전까지 루디 펠러가 또 잠깐 돌아와가지고 또 대표팀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프랑스를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나겔스만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아니 루디 펠러가 그냥 대표팀을 맡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축구는 꼰대가 감독을 해야 이게 뭔가 돌아간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독일은 요번에 또 지고 뭐 이러면서 피파 랭킹도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독일 입장에서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음 A매치 경기가 3월이나 돼야지 있거든요. 겨울에 이제 긴 브레이크 끝내고 그래서 이제 그 3월에 두 경기가 있을 때까지 나겔스만은 어떻게든 이제 좀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그 루디 펠러가 어쨌든 그 DFB 이제 독일 대표팀 단장하기 전에 원래 저기 레버쿠젠에 있었잖아요. 레버쿠젠 단장으로 이제 아주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욕 뒤지게 먹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몬 롤페스 선수 원래 이제 레버쿠젠 선수였다가 지금 그 분이 이제 단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알론소 감독도 이제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젊은 그런 느낌의 이제 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 잘 나가죠. 어떻게 보면은 루디 펠러가 좀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레버쿠젠이 사실 그 예전에 발락 있고 막 한창 잘 나갔을 때도 1위를 못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2위라고 그쵸. 해가지고 만년 2인자죠. 만년 2인자라고 해가지고 별명이 그 우리가 이제 그 부통령 같은 거 할 때 바이스 프레지던트 붙이잖아요. 바이스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는 그렇죠. 이제 빗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아니라 빗제쿠젠이다라고 하면서 빗제쿠젠이죠. 그게 이제 빗제쿠젠이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별명이 됐었는데 올 시즌 레버쿠젠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제 뉴스로 넘어가서 이거는 사실 좀 뭐 그렇게 흥미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 독일 축구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겠네요. 밑밥을 까는 거 보니까. 네, 그 이제 프로시노네와 함께 다시 돌아온 헤이니에르를 아십니까? 헤이니에르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헤이니에르는 이제 02년생이에요. 02년생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포항에서 지금 뛰고 있는 데비네인이죠. 그 홍윤상 선수와 이제 동갑입니다. 21살이죠. 이 선수가 이제 3년 전에 3년 전이 몇 살입니까? 18살 아닙니까? 18살에 그 브라질 출신이에요. 브라질에서 3천만 유로, 그러니까 30밀리언 유로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그 레알의 그 미래를 책임질 인재다라고 해서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사실 뭐 별들의 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이 선수가 이제 바로 이제 임대를 갔어요. 갔던 팀이 어디냐? 도르트문트, 지로나 뭐 이런 여러 팀들과 이제 임대 계약을 1년씩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시노네에 가 있는데 아무튼 이 선수가 이제
그 두 팀에서 어쨌든 임대생 생활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리에 이제 1부 리그에 있는 이탈리아 1부 리그에 있는 이제 프로시노네 calcio에서 지금 어쨌든 세 번째 임대 시즌인데 여기서 이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레알에 돌아가서 자신의 활약을 보여주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되찾은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지금 도르트문트에서의 시간을 굉장히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제 인터뷰 한 것을 이제 이 트랜스퍼마트 매체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수를 어린 선수가 벌써 통수를 치나요? 네, 통수를 바로 쳤어요. 훌륭한 도르트문트에서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과 함께 뛰고 많은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치키 말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와 말을 안 했네요. 그러면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이 아는 일이 클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사실 이제 2년을 있었어요. 이 선수가. 네. 근데 39경기에 출전을 했고 1골 1도움이라는 이제 초라한 성적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0밀리언이라는 그 3천만 유로라는 가치에서 지금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200만 유로. 2밀리언 따리로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은 냉정하죠. 네, 어쨌든 지금은 아주 냉정합니다. 지금은 프로시노네에서 잘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기 12위예요. 세리아에서 그 선수 이제 중2 딸인데 중하위 딸인데 이제 일단 6경기에서 4골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이제 공격 포인트를 이제 기록을 한 상황이라서 어쨌든 감독이랑도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도르트문트에서의 그 생활을. 돌문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제가 다음 기사에서도 좀 까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그 이제 댓글을 좀 봤습니다. 코멘트를 독일 사람들이 이제 남긴 댓글들을 봤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에요. 뭐 어쩌라고 너가 기회를 39경기 정도면은 충분히 졌는데 네가 못한 건데 뭐 어쩌라고 꼬우면은 이야기를 하던가. 네 그렇습니다. 전혀 실체가 없는 기사를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전혀 실체가 없는 이게 제 밑밥이에요. 이 도르트문트에서 이 뛰었던 이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밥입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에 그러니까 빌드업인 거죠. 그래서 너무 아니 왜냐하면 조바심을 가질 필요 없다. 네. 아니 이게 뭐 30몇 경기나 뛰었으면 많이 뛴 거고 그쵸. 거기서 한 골밖에 못 넣었으면 본인이 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이 선수가 뭐 브라질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브라질리언들은 사실 좀 믿기 어려워요. 폭탄 발언인가요? 아니 제가 브라질리언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대표팀 얘기를 조금 이제 계속하면서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운다브 선수 얘기를 좀 할 건데 돌고래 운다브죠. 그쵸. 운다브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독일 축구에 있는 또 약간 묘미라고 해야 될까요? 묘미요? 네. 그 돌궐계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예전부터 뭐 차라노글루 같은 선수도 있고 엠레찬도 그렇고요. 지금 딘치 선수도 이덴하임에서 그렇죠. 지금 뛰고 있는 이제 딘치 선수도 이중 국적자죠. 에린 딘치도 이중 국적이죠. 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돌궐국과 독일 이렇게 커넥션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운다브의 고민. 나는 유로에 가고 싶다. 근데 돌궐에서 갈 것이냐, 독일에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떡줄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현지에서도 되게 재밌다는 듯이 이제 약간 냉소적인 그 태도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슈투트가르트 소속 이제 운다브가 최근에 이제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운다브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독일인이라고 봐야 되고 본인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만 돌궐인들이어 가지고 이제 이민을 오신 거고 자기는 이제 이 돌궐어를 거의 못한다고 이제 본인이 밝혔어요. 그냥 이해하는 것도 조금밖에 이해 못한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적이 뭐 2개 다 있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 팀에서 뛰던지 상관은 없는데 자기는 솔직히 독일 팀에서 더 뛰고 싶다 이렇게 좀 애 같은 발언을 좀 했죠.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유로 때 내 전화기를 꺼놓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즉슨 나에게 전화줘. If you love me, call me back. To me again. 아니 저기 에렌딘치 그러니까 선수는 요번에 기사를 봤는데 에렌딘치 선수는 아예 터키로 그 대표팀을 가기로 했다라고 이제 그런 제가 소식을 봤습니다. 네, 에렌딘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독일 대표팀에서 쳤었죠. 그러니까 A 대표팀은 아니지만 네, U20에서 네. 이제 뛰었었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돌골로 가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운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 때 반드시 뛰고 싶다. 그래서 유로 때 왜 전화기를 꺼놨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내가 뛰지 못하는 데서 남들이 뛰는 소식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건데 지금 독일 대표팀을 거쳐간 선수들 중에 돌골 백그라운드가 꽤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엠레창도 그렇고. 창이요. 그 다음에 사실 이중국적자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일카의 균도한 네. 돌골계죠.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다 외질도 있었죠. 외질이 사실 많은 저기가 있었죠. 외질이죠. 부침이 있었죠. 네. 이제 외질이 대표팀에 선발될 때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극우 성향을 가졌던 독일 뭐 사람들은 외질을 대표팀에서 이제 쫓아내야 된다. 진짜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습니다. 정치랑 그러니까 좀 엮여 순수 있었죠? 혈통이 아니다. 정치랑. 네, 순수 혈통이 아니다. 에르도안.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었죠. 뭐죠? 초콜릿 키커? 네, 키컨가요? 키칸가요? 키카. kitkat. 키카. 키캣. 아무튼 그 초콜릿 광고를 이제 독일 대표팀을 썼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기 외질이랑 제롬 보아탱이 거기 나와 버리니까 이제 그 정치 세력이었죠. 극우. 더 나은 독일을 위한 정당인가요? 뭐 이제 거기서 왜 저런 유색 인종들이 이 순수 혈통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몰매를 맞아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돌골 백그라운드를 가진 선수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운다브한테도. 운다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 여름에 어떻게 보면은 브라이튼에서 임대로 넘어왔죠. 네. 슈투트가르트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본인은 많은 관심을 약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기라 씨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운다브가 그래도 그 빈자리를 잘 막아줬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연패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트랜스퍼마크트에서도 지금 2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평가가. 그래서 뭐 이 선수에 대한 뭐 기량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도 사실 좀 뒤늦게 꽃을 피우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스 시절에는 원래 브레멘에서 유스에 있다가 자기는 당연히 여기서 성인팀으로 들어가서 딱 프로 데뷔를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콜업이 되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콜미업 했는데 no, you don't call up 해서 이제 못 올라가고 뒤늦게 이제 벨기에에서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분데스리가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지금 운다브가 독일 대표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지금 뭐 막장인 상태여도 그 선수들만 보면 지금 공격진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쵸. 자네도 있고 나브리도 있고 뭐 호프만 그다음에 토마스 뮬러도 있고요. 필크루게 둑시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다브가 뭐 어떻게 들어갈 만한 틈은 이제 사실 없다. 그리고 운다브가 아니어도 아직 대표팀 승선을 못한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이덴하임의 자존심이죠. 얀 니클라스 베세도 아직 한 번도 대표팀을 들어가지를 그렇죠.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막스 바이어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슈투트가르트의 지금 뉴벨 골키퍼도 한 번도 승선을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운다브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이제 물음표인 상황이고 현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소에 섞인 이제 반응을 담아서 기사를 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아직 이제 독일 대표팀에 승선을 못했는데 그 독일 여론이 그래요. 지금 그런 선수들한테 기회를 왜 안 주냐. 지금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사실 되게 그 독일 대표팀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 팬들 있죠. 그러니까 독일의 축구 팬들이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자신들의 잣대가 되는 팀이 일본 대표팀입니다. 일본 대표팀 언급을 되게 자주 해요. 왜냐면 요번에 한번 왕창 깨졌었잖아요. 일본한테. 썰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이 거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 대표팀의 면모를 보면은 2부 리그에, 분데스리가 2부에서 뛰는 애들이 그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잘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리그 수준에 상관없이 현재 지금 그 잘 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EPL이 아니더라도 분데스리가에서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걸로 팀을 만들어도 이름 네임밸류 없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냐.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콜업이죠, 콜업. 네. 그래서 전 이제 다음 기사, 제 마지막 기사를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루메니게, 그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레전드죠, 레게노죠. 하지만 출생지는 도르트문트 근처다. 그 칼하인츠 루메니게가 알론소를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도르트문트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했던 말이 분데스리가 전체가 매력을 잃고 있다. 우선 이제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 극찬한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알론소 감독이 그 정통 지도자의 길을 걸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이제 알론소 감독이 그 친정팀이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유소년 감독으로 일단 먼저 데뷔를 해서 그 유소년부터 천천히 이제 쌓다가 2군 감독, 이제 2군 팀 감독을 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커리어를 쌓아서 지금 레버쿠젠으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런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간 것이 나는 이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왜냐면은 이 루메니게가 이제 그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알론소가 이제 선수로 뛰었었거든요. 그 팀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죠. 네, 지금은 이제 루메니게가 그 회장이 아니라 감사회 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드진 이사. 그냥 완장질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높은, 어쨌든 감사면은 굉장히 사회 이사죠. 사회 이사.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감사하면. 네, 무섭죠. 네, 아무튼 그런 저기 알론소에 대해서 이제 훌륭하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면서 그 이제 리버풀의 라파엘 베니테즈, 바이에른 뮌헨의 유프 하인케스, 펩 과르디올라,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칼로 안첼로티, 뭐 이런 유명한 감독들 아래에서 이제 알론소가 뛰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훌륭한 감독들의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어쨌든 선수로서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대단한 감독이 될 자질을 갖췄다 하면서 사실상 그 지금 현재 투첼 감독을 어떻게 보면은 소외시킨 게 아니냐. 이제 왜냐하면 투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소외시킨 게 아니냐.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감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알론소 감독이 뮌헨의 감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그 기사와 어쨌든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사실 뮌헨이 그 독주 체제를 지금 어쨌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슈퍼스타라고 하면은 바이에른 뮌헨에밖에 사실 없지. 그 도르트문트에 사실 뭐 이름난 선수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로이스도 왕년의 로이스고, 브란트도 사실 뭐 잘 크다가 그냥 어쨌든 준수한 선수로 이제 남아진 선수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에 스타 플레이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죠. 왜냐면 다 팔아버렸으니까.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 도르트문트가 아까 이제 조혜지 씨가 말씀한 것처럼 베르더 브레멘이 좋은 선수 있으면 바로 팔려고 하는 노이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도르트문트도 스타 플레이어가 생길 것 같으면은 그냥 갖다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게 루메니게가 말하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 축구가 그 유소년 선수를 잘 만드는 거는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뭐랄까요, 그 재정적인 부분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뛰어나다. 하지만 어쨌든 그 50+1이죠. 50+1 그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 지원을 이제 확 끌어올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EPL이랑 비교해서 그런 이제 경쟁력,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경쟁력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루메니게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할란트는 맨체스터 시티로, 벨링햄은 레알로 이적을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르트문트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거는 분데스리가 전체의 손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갖고 있어라. 어쨌든 이 선수한테 최대한 이 도르트문트의 그런 이 소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좀 계속 재계약, 이제 연장 계약 같은 거에 대한 그런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좀 혜택 같은 거를 많이 줄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루메니게의 말이고, 근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 높은 왜냐하면 연봉을 감당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그 주급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50+1을 갈아엎자라고 이제 루메니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바이에른 뮌헨이 독주 체제를 계속 이어가려면은 50+1이 있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이제 루메니게는 이
독일 축구연맹 DFL에서 시작했던 그 투자자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그 정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8개 구단이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50 플러스 1과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을 하는 거죠. 독일 축구연맹에서 그 투표를 했는데 16개 구단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제 반대표를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루메니게가 이제 마탱이가 간 거죠. 빠기 친 거죠. 네, 그래서 야, 씨발 아직도 이렇게 구닥다리 저 보수적인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이 분데스리가가 이제 EPL이랑 비교했을 때 이 그 글로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점유율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쓴소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그 의결권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보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본이 좀 리그 팀에 투입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분데스리가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구단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유소년 선수들도 훨씬 더 잘 키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질적인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EPL을 충분히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르트문트에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내보내는 이제 그런 도르트문트 행태를 보면서 굉장한 비판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스쿼드가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종이장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에서 그 루메니게가 어느 정도는 의도한 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누구죠? 마린 뭐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네요. 네. 그 작년에 보면은 그 이제 사네, 코망, 그리고 사디오 마네 뭐 이런 선수가 이제 선발로 많이 나서고, 토마스 밀러랑 이제 무시알라 그리고 나브리 선수들이 이제 좀 벤치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팀 내부에서. 왜냐면은 실력 있는 선수들인데 경기에 이제 선발로 나서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무시알라라든지 밀러 같은 선수들이 누굽니까? 어쨌든 자체 유스에서 커나온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기회를 어쨌든 바깥에서 온 선수들보다 더 적게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쨌든 팀의 아이덴티티랑 좀 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럴 거면은 차라리 좀 더 스쿼드를 좀 얇게 만들어가지고 좀 더 팀의 분위기를 좀 단단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실 올 시즌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어쨌든 루메니게는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50 플러스 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50 플러스 1은 기본적으로 독일 이제 축구연맹이 가지고 있는 그 구단의 어떻게 보면 운영 룰이죠. 그래서 이 팬들로 이루어진 이 멤버들이 어찌됐든 5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자본이 이 구단을 흔들지 못하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쇄국 정책이죠. 그쵸.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비판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예외는 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20년 이상, 네. 30년 이상인가요?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은 또 그거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레버쿠젠의 그 바이어 레버쿠젠이죠. 그리고 볼프스버그의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네. 호펜하임의 이제 뭐 SAP 그 회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SAP는 사실 이제 비판이 되게 많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네. 이제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바이어에서 사실은 그 회사 직원들이 축구를 하면서 시작된 구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역사가. 네, 뭐 그런 그게 있고, 뭐 레드불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회 경로를 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편법이죠, 이제 당시에도 되게 비판이 많죠. 여러 가지 비판과 어떻게 보면은 레드불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분데스리가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저 모습. 왜냐하면 레드불이 사실은 2009년도에 라입지그를 창단하지는 했지만은 2006년도부터 어떻게 보면은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기존 구단을 인수하는 거에서 계속 막히다 보니까 돌고 돌다가 이제 2009년도에 겨우 이제 그 뭐였죠? 마크란슈테트인가요? 마크란슈테트.
마크란슈테트를 인수하면서 어찌됐든 라입지그를 창단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오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오버리가죠. 오버리가. 네, 오버리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레기오날과 드리테 이제 스바이테를 거쳐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고. 아무튼 뭐 요거는 이제 또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또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해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뉴스. 네. 좀 가볍습니다. 가십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밑밥이죠. 지금 이제 2부로 올 시즌에 내려간 헤르타 베를린, 네. 우니온 베를린도 이제 내년에 내려가겠죠. 네. 근데 먼저 내려가 있는 헤르타 베를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명장 중에 덕장이죠. 팔 다르다이 감독이 네. 이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선수를 이제 한 비난을 좀 했습니다. 마울리다를 이제 비난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좀 웃깁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현지 기사 타이틀 마울리다 존나 게으르다. 팔 다르다의 감독 왈 마울리다 존나게 게으르다. 이게 현지 기사 제목이었고. 게올리다로 바꿔야겠네요. 게올리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시점이 되게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하노버와의 경기가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네. 경기 전에 이제 감독들이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 전에 이 선수를 깠단 말이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그 경기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고, 왜냐하면 사실 경기 전에는 뭐 선수 사기를 꺾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감독들이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쵸. 아주 딱 콕 집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깠어요. 그래서 망신을 좀 정확하게 워딩이 내 인생에서 얘보다 게으른 선수를 본 기억이 없다. 존나 게을른. 그러니까 상당히 게으른 선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코모로스 제도 그리고 프랑스 이중국적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나고 자라기는 했는데 네. 이 코모로스가 뭐냐면 그 인도양에 있는 섬이고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네. 그다음에 모잠비크 요쪽에 있는 섬이라 그래요.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제도. 네. 그래서 21년에 이 선수가 니스에서 베를린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적료가 400만 유로였고, 이때 그 400만이었고 어린 선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다. 그래서 유망주로 되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팔다르다이 감독이 저렇게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1년도에 이적을 해가지고 22경기밖에 출전을 못했고 22경기 나와서 2골, 어시스트 1개.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죠.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다르다이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빨리 그를 처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게으르다고 하면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헐값에 이제 이상한 데로 보내겠다, 약간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다.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최근 이 선수가 지금 그 코모로스 대표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팀에서 뭐 모습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르다이는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가 없고, 지금 나는 그런 선수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우리 팀에는 구스타브 크리스텐센 같은 훨씬 더 중요한 선수들이 있다. 나에게는 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사실은 경기 전에 감독으로서 이렇게 하기 힘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역시 팔다르다이는 헝가리언이기 때문에 확실히 빡세다, 이렇게 다르다이. 볼 수가 있고. 네. 뭐 사실 이렇게 게으르다가 평가받는 유망주들이 많이 있었죠. 그 모로코의 람세스, 아델타랍. 이게 아델타랍이 이제 그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09년 10년 이때 토트넘 2군에서 뛰면서 토트넘 팬들이 이제 우리 팀에도 호날두 같은 선수가 생기는 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막 전전하다가 이태리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러다가 지금은 어디 중동팀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선수의 말로가 이렇게 전임맨으로 이제 떠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망해버리는. 그 뭐 발로텔리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게으른 걸로 유명했죠. 그 선수도 있죠. 지금 그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나요? 그 프랑스 대표팀 하고 있는 덴벨레도 우스만 덴벨레죠. 우스만 덴벨레도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 좀, 그 선수도 도르트문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도르트문트가 좋은 선수들은 그래도 잘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스프링보드로는 역할이 굉장히 잘하는 팀이긴 한데, 아무튼 그때도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인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이제 뭐 가십거리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요거 기사 마무리하기 전에 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뮌헨 2군에
지금 이제 임대를 가 있죠. 비스바덴으로. 네. 이현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수 있죠. 네, 이현주 선수가 최근에 폼이 많이 좋나 봐요. 그래서 네. 뮌헨에서 비스바덴에서 뛰는 거를 보고 이거 조금 계속해서 뮌헨에 이제 붙잡고 싶다라는 그런 좀 적극적인 이제 러브콜, If you love me, call me.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현지에서도 뮌헨 팬들이 상당히 이현주 선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1군에서 콜업되는 모습,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사실 작년에 그 이제 뮌헨에 갔을 때 그 선수가 이제 그 2군 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군 팀은 4부 리그에서 그렇죠. 뛰고 있죠. 그래서 경기를 네. 봤었어요. 그 같이 이제 네. 경기를 봤는데 그 선수가 일단 4부 리그에 있을 선수는 절대 아니다. 굉장히 그쵸. 빠르고 어쨌든 그 팀에 어쨌든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엔 비스바덴이 지금 2부 리그인가요? 2부 리그에 새로 승격해서 올라온 팀에서 맞아요. 지금 뛰고 있는데 첫 승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2부 리그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믿음으로 보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3골인가 이미 넣었고 네. 그 포칼에서는 라입지기랑도 한번 맞다이 떴죠. 네. 그때 현지에서 되게 평가가 좋았다고 합니다.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현주 선수, 우리 포항 스틸러스죠. 네. 이 포항에서 나고 자란 이제 포항의 포항 뉴스를 거쳐가지고 네. 포항의 아들이죠. 네. 경북. 뭐 경북이랑 연관이 있으십니까? 네. 네, 넘어가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라운드 아주 빠르게 훑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12라운드 벌써 많이 지났네요. 프리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는 FC 켈른과 이제 FC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어쨌든 이 경기도 사실 뭐 바이에른 뮌헨이 압살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분데스리가 18경기에서 16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켈른과의 18경기에서. 그래서 사실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켈른은 지금 반등을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뮌헨이라는 굉장한 강적을 만났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켈른이 지금 뮌헨 상대로 지난 9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패했는데 이게 이제 한 팀을 상대로 기록한 최장 홈 연패 기록입니다. 켈른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한 천적을 지금 게스트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게 지난 시즌에 바로 이 라인에네르기 슈타디온 저희 고향 같은 곳이죠. 이 켈른 이곳에서 마음의 고향이죠. 그 뮌헨이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켈른 원정 경기를 떠나서 2대1로 승리를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자말 무시알라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이걸로 인해서 마인츠에서 무승부를 거뒀던 도르트문트를 제치고 이제 11시즌 연속 독일 챔피언에 등극하게 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도르트문트와 멘셴글라드바크인데 이 두 팀이 지금 홈에서 졸라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구석 여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도르트문트가 최근 글라드바크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홈에서 글라드바크와 맞붙었을 때 지금 골득실이 32대 5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놨다. 엄청나게 그냥 죽여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 돌문의 신 레우스 독일의 신죠. 레우스를 네, 독일의 어떻게 보면 수호신이죠. 근데 이제 사실 글라드바크가 친정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데뷔하고 나서 한 100경기 정도 뛰고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0시즌이 넘게 뛰고 있는데 레우스는 글라드바크 상대로 지금 엄청나게 그냥 친정팀을 죽이는데 거의 선봉장으로 지금 12시즌 동안 도르트문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아주 가볍게 압살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FC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쌉 저세 대 쌉 호세의 경기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는 이제 제스토르 감독 아래에서 지금 turn up 지금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제 가능한 승점 12점 중에서 8점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는 이제 그 전까지는 되게 부진했었는데 엔리코 마센 감독 아래에서는 지금 턴업 감독 아래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turn up.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지금 이제 반면에 쌉 저세죠. 우니온 베를린은 이제 분데스리가 지금 최근 9경기에서 모두 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연패입니다. 9연패.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그 자위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노버가 예전에 마스터베이션이죠. 하노버가 예전에 0910 시즌에 한 시즌에 9연패를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강등을 피한 적이 있다.
그래서 구연패를 당하고도 강등을 피했다. 그래서 베를린도 요번에 만약에 저기 무승부나 아니면은 뭐 1승을 거둔다고 하면은 9연패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가능할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렇게 유일한 마스터베이션이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SC 프라이버크 대 다음슈타트인데요. 네. 프라이버크이 지금 은근히 그냥 이제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승격팀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승격팀과의 최근 5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슈트라이시 감독이 굉장히 강약약강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한번 그랬었죠. 그렇죠. 아주 비겁한 감독이죠. 그래서 이것도 소소한 승격팀과의 5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다는 이런 소소한 클럽 기록이 있고요. 네. 다음 슈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무승부 때문에 1점 승점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워낙 저세인 팀들이 지금 뭐 베를린이랑 이제 뭐 질비하죠. 마인츠 네. 뭐 쾰른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도 15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비겁하게 프라이버크이 또 무난하게 잡아내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볼프스버그와 라이프치히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한테는 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이날이 바로 이제 그 구단의 250번째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시즌 됐나요? 5시즌 넘었나? 250번째니까 한 시즌에 34경기니까 뭐라고 그렇죠. 해야 되지? 아무튼 그 1부 리그에서 지금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250번째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기록이 6시즌에 올라왔죠. 네, 기록이 굉장해요. 지금 현재까지 135승, 59무, 55패. 그러니까 굉장한 그 뭐랄까요?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콜미백 일어나서 전화해 차비 시몬스. 이 선수가 이제 폭스바겐의 고장이죠. 볼프스버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콜미백을 외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선수가 지금 이거죠, 지금 네. 저의 썸네일이죠. 7개의 어시스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뚝방의 그 손가락으로 이제 그 뚝을 막아가지고 그 마을을 구한 전설의 네. 더치보이죠. 전설의 더치보이 네. 시몬스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어시스트 메이커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는 이제 베르더 브레멘, 그다음에 바이어 누르티어 레버쿠젠이죠. 네. 지금 레버쿠젠이 만년 2위 딱지를 떼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승 후보로 엄청나게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11경기에서 10승 1무죠. 지금 바이에른 뮤니크의 이제 그 기록을 거의 지금 넘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브레멘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6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강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번 경기인 날이 또 차비 알론소 감독 생일이라고요. 네. 그 알론소가 새로운 태양절이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현역 때 분데스리가 그 통산 5골 중에 네. 그 2골을 브레멘전에서 상대로 했죠. 4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팀도 강하고 감독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의 경기는 이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쨌든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그 홈에서 15경기 무패 행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승 7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않아요. 프랑크푸르트는 절대 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이게 이제 중꺾마죠? 네, 분데스리가 팀 중 최장 홈 무패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경기 지금 11라운드까지 해서 이제 8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0304 시즌에 그 펠릭스 마가트 감독이 세웠던 그 기록이랑 지금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시에는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4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었었고 올 시즌은 과연 이제 몇 위로 마감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네. 여기까지. 그렇죠. 기라시가 돌아왔죠.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돌풍의 주역 하이덴하임이죠. 이덴하임이죠. 보산지대의 하이덴하임. 네. 하이덴하임 그리고 보첨이죠. 보첨과의 경기인데 네. 하이덴하임의 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첨이. 그 보첨이 이제 2부에 있을 때 하이덴하임과 이제 경기에서 네. 최근 5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 마지막 3경기는 실점을 하지 않은 채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이 마지막으로 보첨을 이긴 게 5년 전이에요. 2018년 9월 29일. 네. 저의 생일입니다. 9월 29일. 하지만 그때도 프랑크 슈미트 감독은 있었다. 프랑크 슈미트 감독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 저의 생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겼고요. 강조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덴하임이 보첨 상대로 2014년 9월 28일 제 생일 D-1이죠. 이때 이제
2부 리그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이긴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5대0. 0. 네. 네. 히딩크죠, 히딩크. 그리고 네. 그쵸. 그래서 보첨이 2부에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역대 가장 이제 많은 실점을 하면서 치욕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거의 가랑을 사이로 기어 들어갔다.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혹은 왕이나 이제 그 군주 이 다른 성을 함락을 시키면은 그 성의 군주가 가랑이 사이로 이제 기어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시키면서 치욕을 줬다고 하죠. 카노사의 약간 그룹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나 하이덴하임의 홈이기 때문에 네. 또 고산병과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보첨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또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로 이제 호펜하임과 마인츠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홈에서 약한 호펜하임을 마인츠가 잡아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하나가 있죠. 호펜하임에 이제 토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우스 뷸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뭐 호펜하임 소속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마인츠를 상대로 지금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승 1무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샬케에서 뛰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마인츠와의 그 31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간 시간에 추반 시간이요? 후반 추가 시간이 그 12분, 그러니까 플러스 12분인 상황에서 득점을 했어요. 근데 이게 92년도부터 이제 분데스리가가 기록을 집계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래 가장 늦게 터진 골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마인츠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까지도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숨가쁘게 달려왔고 바로 마감을 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